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금일 한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의 한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오늘의 한자 컨텐츠와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금일 한자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이 글자입니다. 혹시 이 글자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의 본자 혹은 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보실까요? 이 글자입니다. 생각할 사자, 수염마늘 세자라는 표현도 있네요. 발음은 생각할 사자와 똑같이 스로 발음합니다. 생각할 사자,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왜 생각할 사자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네, 그 의아함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생각할 사자는 마음 심자와 정수리 신자라는 아주 중요한 글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정수리 신자의 근문을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네요. 갑골문에서도 사실은 이게 보이는데 이 생각 사자만큼은 근문에서밖에 가장 오래된 것이 근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글자 자체는 이걸 이제 그 아이의 숫구멍이라고 합니다.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림에도 나오겠지만 아이가 막 태어나면 이 머리 위에 그 머리뼈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여기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. 어쨌든 그거를 상징한 상형 글자인데 그러면 이걸 머리라는 대표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심장을 본뜬 글자죠. 마음 심자는.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와 심장이 모두 생각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여겼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왜 생각할 사자가 됐는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.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각 사자 같은 경우는 역시 발음은 똑같고요. 네, 이렇게 씁니다. 하지만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도 왜 생각하는 것에 밭이 들어가는지 이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니까 원래는 밭전자가 아니라 그렇죠? 정수리 신자가 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.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훨씬 더 이야기가 그렇죠? 회의 글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아이의 머리에 갓난아기입니다. 아직까지 다치지 않은 이곳 보통 이건 숫구멍이라고 얘기하고요. 혹은 숫구멍보다 숨구멍이라고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. 둘 다 표준어로 알고 있고요. 한자로 굳이 하자면 기문이라든가 그렇죠? 공기가 들어다니는 문 혹은 천문이라고도 합니다. 기 대신에 샘천자를 써서 천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본따서 한 게 바로 정수리 신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신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갓난아기의 이 숫구멍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정수리 신자 같은 경우는 갑골문도 있네요. 생각 사자는 갑골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. 이 생각할 사자에 들어가는 정수리 이 신자가 은근히 많은 곳에 사용됩니다. 예를 들어서 골, 뇌수라고 하죠. 뇌자에도 이 글자가 들어가죠. 이 위에 거는 기가 통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지랑이 같은 것 뇌이고요. 번뇌할 뇌자는 마음 신변이 있죠. 거기다가 또 정수리 신자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무언가 마음심은 걱정한다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번뇌할 뇌자입니다. 둘 다 3급이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했는지 중국에서는 간치자로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. 약간 여기도 보면 흉할 흉자처럼 보이지만 정수리 신자를 좀 간략화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번뇌할 뇌자도 마음 신변에 이렇게 간치자로 씁니다. 만호노자도 가져와 봤는데요. 만호노자는 왜 정수리 신자와 관련이 있느냐? 보통 만호는 말의 뇌수, 그러니까 뇌의 고를 형상화했다. 그런 거 비슷하다. 라는 뜻에서 마노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왜 마뇌라고 안 했느냐?
중국어로 참고로 마노나 마뇌나 발음은 똑같습니다. 둘 다 마나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노와 마뇌가 좀 다르죠. 어쨌든 이거를 마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석이지 않습니까? 이게 칠보 중에 하나인데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의미나 그 생김새나 그 유래가 너무 좀 보석답지 않게 좀 잔인하거나 끔찍하거나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.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면사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이 마노 마자를 따로 만들게 된 것이죠. 자, 그래서 마노마, 마노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마노노자 같은 경우는 그 구슬옥이 아니라 돌석변으로 쓰기도 합니다. 이렇게요. 자, 옆에 있는 것은 바쁠 총자입니다. 바쁠 총자가 왜 이 뇌랑 관련이 있느냐?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과 상당히 닮아 있죠.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. 원래 이 총자나 창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머리를 뜻하는 의미에서 머리와 심장 모두 다 잘 돌고 있다. 그러면 바쁘다라기보다는 원래는 총명하다의 뜻도 있는 겁니다. 총명하다. 총명할 때는 총자는 귀 밝은 총이기 때문에 귀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? 라는 건 좀 나중에 생긴 글자이죠. 한번 써볼까요? 귀이자. 그래서 한번 들으면 오랫동안 잘 기억한다는 뜻으로 총명할 총자에 귀이자가 들어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. 말귀를 잘 알아듣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? 그래서 여기는 모양이 좀 바뀌었지만 이게 바로 정수리 신자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뇌와 마음 둘 다 생각하는 기관으로 옛날에 사람들이 여겼다고 얘기했죠. 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똑똑하다, 말을 잘 알아듣다, 총명하다의 뜻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이 정수리 신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. 생각 사자가 들어간 단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사색, 사려, 사모. 사모하는 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인데 사모펀드 할 때는 사모는 좀 다르죠. 공모에 상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인 표현이다. 서로 같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노심초사할 때 사자도 여기 쓰입니다. 노심은 여기 있습니다. 초사. 마음으로 애를 쓰고 애를 태우면서 태울 초자죠. 하는 생각. 노심초사. 그 다음에 상사. 이건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생각 사자가 그리워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. 그래서 상사. 그리워하는 것이 좀 도가 지나치면 병에 걸리기도 하죠. 상사병이라고 얘기합니다. 심사, 깊이 생각하는 뜻이죠. 뒤에 보통 두 글자가 더 붙죠. 숙고, 심사, 숙고,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혹은 천천히 오랫동안 익혀서 생각하다, 심사, 숙고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생각 사자는 5급에 배정이 되어 있고 발음은 이 글자랑 똑같이 사 혹은 스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금일 한자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 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정수리 신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. 자, 일단 오늘의 금일 한자, 금일 한자네요.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